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엠플로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너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히 직원이 결근 없이 완벽한 출석을 한 이 직원에 대해서 개근 보너스를 주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노동법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이 노동법은 주로 페이해야 하는 임금이나 제공해야 되는 혜택 등을 안 줘서 문제가 되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보너스 같은 경우는 더 페이를 해주고 아하. 더 잘해주고도 분쟁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좀 센시티브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어허. 이 회사에서 출석의 중요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사 policy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특히 통상적으로 결근이 많거나 무단 결근이 많으면 해고까지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 열악한 출석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고용주에게 초과 근무 수당까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감소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반대로 직원들이 정시에 출근을 하면 회사 경영이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직원들의 정시간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정된 근무일을 놓치지 않고 한 달 또는 분기 동안 일하는 직원에게 완벽한 출석에 대한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근 보너스는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완벽한 답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다양한 직원을 보호하는 노동법을 근거로 한다면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로 인해서 고용주에게 잠재적인 노동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공평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요. 그게 잠재적인 노동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용주가 직원이 예정된 휴가로 결근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개근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배심원 의무를 위해 결근한 경우에도 직원에게 개근 보너스, 출석 보너스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결근으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동일한 보너스 정책이지만 직원이 예정에 없던 병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군 복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예상치 않던 개인 휴가로 결근해야 하는 직원에게는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노동법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차이는 하나는 예정된 결근, 또 하나는 예상치 못한 결근이 되겠는데요. 이 예정된 결근과 계획된 결근은 출석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예상에 없던 병가는 출석 개근 보너스의 실격 사유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최근 판례를 보게 되면 군 복무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유사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고요. 따라서 개근 보너스와 관련해서 배심원 또는 유급휴가로 결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군 복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개근 보너스를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의료휴가법 FMLA를 보게 되면 고용주가 FMLA 휴가 중인 직원을 다른 휴가 중인 직원과 유사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MLA 휴가를 간 직원이나 다른 휴가나 병가를 간 직원에게 동등하게 보너스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FMLA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개근 보너스가 거부되면 다른 병가나 휴가를 간 직원에게도 똑같이 거부되어야지만 노동법상 이슈가 없겠습니다. FMLA는 어떤 휴가인가요? Family Medical Leave Act라고 해서요. 가족 의료 휴가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아팠을 때 120일까지 그들을 병가를 해서 도와줄 수 있고 간호할 수 있는 무급 휴가가 되겠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 예정된 휴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아파서 갑자기 병가를 가게 되면 not okay, 괜찮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휴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를 간 직원은 기간 책정이 쉽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픈 이슈,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개근상을 주지 말자는 잘못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가를 간 직원을 차별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서 이 개근 보너스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문제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소소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개근과 관련된 보너스는 아예 고용주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개근을 하고 열심히 출근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직원의 뭐랄까 이 성실성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다음 연봉 개선할 때 조금 더 올려줄 수는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네, 한 가지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회사들 정책상 이 채용 시에 보너스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웰컴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베네핏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베네핏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인데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 방법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사규에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는 건 어때요? 네, 명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상 이러한 이 discretionary 보너스나 임의 보너스나 비재량 보너스가 문서화시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보너스가 있겠는데요. 네. 출석이나 개근 말고도 크리스마스 보너스나 휴가 보너스 같은 다른 형태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연말 휴가 보너스와 같이 지불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사례금 형태의 discretionary 보너스가 되겠고요. 판매 수치나 할당량 초과와 같은 특정 결과에 대한 보너스가 지급되거나 그렇죠. 해당 기업에 계속 남아있도록 유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속한 경우에는 계약상 요구되는 보너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이 정규 급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면은 항상 같은 액수로 보너스를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너스는 더 이상 보너스가 아니고 임금으로 간주가 되고요. 굉장히 조심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급이 인상될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모든 다른 급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적으로 시스템을 보게 되면 노동법을 준수 위해서 체크스톱을 잘 쓰기 위해서 시급을 책정하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약속된 그 월급의 액수의 차이를 맞추어 주려고 보너스 형식으로 임금 지불을 주는 사람들이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너스가 아니고 임금으로 간주될 수가 있겠고요. 이럴 경우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이 문서화를 시킴으로써 이러한 클리어한 언더스탠딩이 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해마다 똑같이 100% 월급의 100%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이 변동 없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요 부분도 회사 사규에 해마다 우리는 뭐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그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임의적인 보너스이기 때문에 예. 회사에서 원하면 줄 수 있는 해가 있고 그 그렇죠, 다음 연도에는 회사가 원하면 줄 수 없다는 그런 discretionary를 반드시 그것도 넣어야 추가로 되겠네요. 넣으셔야 그것도 넣어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오호, 네. 네. 자, 이 노동법 소송의 회사 외에 개인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에 이 항소법원이 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사 임원이 고용주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게 됐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원이 되는 것은 상당한 프로모션이고요.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임원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캘리포니아 항소 판결이 있습니다. 이 노동청의 원고
부부가 되겠습니다. 허즈맨 앤 와이프가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클레임을 제기했고요. 어허. 청문회 후에 노동청은 원고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 또 대기 시간의 벌금에 대해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어허. 케이스 내용을 보게 되면 회사는 원고에게 free rent, 무료 임대료를 제공하고 매니저가 되겠죠. 회사 부동산. 원고는 대가로 수도 시스템 관리나 임대료 통지서 제공과 같은 매니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관리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회사에서 장비와 공급품을 훔치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해고를 했고요. 노동청은 해당 기간 동안 최고 경영자, 최고 재무 책임자를 역임한 임원이 해당 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5일간의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으로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원고의 임금 지불 불이행에 대해서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법 558.1 조항에 의거해서 판결이 내렸는데요. 고용주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재량권을 부여를 하고요. 이 판결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임원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임금 위반을 규정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개인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위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사적 소송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법 소송 때문에 찾아오시면 임원에게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회사에, 특히 Statement of Information이라는 어떠한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서류에 CFO나 CEO 아니면 CMO 같은 타이틀의 임원이 되면 노동법의 손해배상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네. 아니 그렇게 임원이 회사가 줘야 될 임금이나 다른 어떤 것을 그 회사의 임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지만 노동법 558조항 1에 의거해서 고용주를 대리하는 사람, 모든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 대신한다는 뜻은 사실상 어떠한 직원의 임금, 페이로를 관리한다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깎을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을 가진 그러한 임원들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직원이 내가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회사가 그 돈을 지불해주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동시에 함께 더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두 명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요. 다만 두 명 중에 한 명만 페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sponsibility는 회사와 임원과 또 회사 오너에게 다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 합의나 판결의 액수는 한 번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그 오너가 주인이 따로 있고 밑에 뭐 CFO도 있고 뭐 CMO도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첵을 발행을 할 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의 그 주요 그 대표가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CFO가 사인을 해서 이제 그 직원들에게 임금 체크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수표에 사인을 한 사람이 그것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사인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 내용에 포함이 되고 고용주를 대리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고용주를 대신해서 어떤 재량권을 엑서사이즈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돈을 다 지불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임원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걱정되시나 봐요. 그렇죠. 걱정되시나 봐요. 앵커님 내가 책임져야 되나. 아니 뭐 저는 이제는 뭐 임원이 아니니까 저는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네. 아니 이건 네네. 알아둬야 될 이거 아주 좋은 그렇죠. 팁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그러니까 네. 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네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네. 수표 체크 저희에게 주실 때 사인해 주시는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CFO님도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네. 네. 지금 속이 좀 덜컹할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으면은.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차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